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정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국가예산 9천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9,068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구축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 새로운 미래산업 추진과 현안 해결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은 9,068억 원, 올해보다 12.8%가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예산 9천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분야별 확보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가 3,260억 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한 가운데 경제와 SOC 2,171억 원, 농축산 식품 1,961억 원, 환경안전 1,002억 원, 문화관광 497억 원 등입니다. 우리 시가 확보한 내년 국가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총 9,068억입니다. 이는 전년도 8,042억 원보다 12.8%인 1,026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고치로 주요 사업을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98억 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 20억 원, 국도 27호 대체우회도로 개설 318억 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 운영 20억 원, 왕궁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 263억 원,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76억 원 등입니다. 특히 익산시 내년 국가예산을 보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실마리를 풀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극복을 넘어 새로운 익산 도약이라는 기체 아래 익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돼 지역 성장 발전에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신규 사업은 모두 49개,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구축 1억 원, 국가식품 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2억 원,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 센터 구축 2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18억 원 등입니다. 동물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도 소관부처와 재정당국을 끝까지 설득하여 타당성 조사 예산을 얻어냈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주변이 앞으로 국내 굴지의 동물 케어 클러스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익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3억 원, 신지 영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26억 원, 나바위 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1억 8천만 원, 장전마을 도시생태축 복원 2억 원 등은 지역 현안 해결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익산과 관련하여 환경회복, 일자리 창출,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는 세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올해 국가예산 8천억 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부터 9천억 원 시대를 열게 된 익산시. 신산업 구축과 현안 해결, 민생경제에 숨통을 열어줄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익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국 시단위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며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겁니다. 분야별 점수를 보면 부패 경험 8.23점, 부패 인식 8.85점, 청년 문화 8.09점, 업무 청렴 8.35점 등 모두 전국 평균을 넘었습니다. 특히 외부 청렴도는 지난해보다 3등급이나 대폭 상승했습니다. 익산시는 도내 최초로 독립적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자체적인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연간 2차례로 늘리는 등 강도 높은 청렴 정책을 추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 제3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오는 18일 개통됩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 착공된 11.8km의 제3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모두 완공됐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 하나로에서 연무 IC까지 직행할 수 있게 되면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접근성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익산 제3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공사비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익산시 법정 공방을 벌이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으며 전체 사업비는 884억 원에서 1,929억 원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익산 부송 4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면서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전북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지난 10일 실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신재생 자원센터 주변 부지 29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환지 방식을 적용해 주거와 상업,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지난 2월부터 지작물에 대한 협의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보상률은 50%입니다. 익산시의 법정 문화도시를 위한 12개 전략 사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는 4개 방향, 12개 전략 사업으로 구성된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4개 방향은 도시와 역사의 재인식과 시민주체 플랫폼 구축, 보성 문화도시 구축 등입니다. 또 주요 전략 사업은 익산학 시민문화학교 운영과 문화도시 335 운영, 문화마을 29 조성, 보석공방 프로젝트 등 12개입니다. 정부는 이달 내에 제3차 법정 문화도시를 선정하게 되며 5년에 걸쳐 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익산시가 14,319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377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3,345농가에 39억 3,852만 원, 면적직불금은 1,974농가에 337억 7,824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한편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밭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해 기본형,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17일까지 모집합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 신청은 노인종합복지관과 시니어클럽 등 16개 수행기관에 하면 됩니다. 익산시는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공익형 9,150명, 사회서비스형 1,040명, 시장형 255명 등 모두 1,445명을 모집합니다. 올해와 비교해 공익형은 130명이, 사회서비스형은 480명이 늘었습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익산형 일자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참여 주체 간 최종 협약안이 마침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익산형 일자리 협약안이 마련됐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등이 참여한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7일 협약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적인 협약 내용은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 실현,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 경영, 안정적인 계약 재배 체계 구축, 참여기업 간 공동사업 추진, 기업과 지역대학 간 상생 방안 추진, 상생기금 활용 등입니다. 익산시가 상생형 일자리를 본격 추진한 것은 지난 4월부터 그동안 하림 등 경영계와 노동계, 농민단체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토론회와 기업 설명회 등을 열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0일 상생협의회를 출범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 주체 간의 입장차를 조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농식품 산업 발전에 함께하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그 일자리 이런 상생 협의를 통해서 기업들과 그다음에 여기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그 농민들과 이런 것이 이제 원활하게 타결이 되면 저희도 원료 수급 측면에서는 좋고요. 또 농민들 입장에서도 또 저희 기업들과 원활한 그 유통 관계를 또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 효과나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협약안이 마련됨에 따라 익산형 일자리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정부로부터 협약안 승인을 받게 되면 연말까지 상생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익산형 일자리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일자리위원회는 물론 기업체와 농민단체, 학계 등 참여 주체가 모두 참여한 상생협약 체결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협약안은 그럼 가지고 승인을 받고 협약 체결은 지금 12월쯤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 규모 3,400억 원에 고용 창출 효과는 1,400명으로 예측된 익산형 일자리. 참여 주체 간의 공감대가 반영된 최종 협약안이 마련되면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생협약 체결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익산시가 자립준비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돕습니다. 시는 정원율 시장이 자립준비 청년들과 만나 홀로서기 중인 청년들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취업 드림카드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 정책을 연계해 도울 방침입니다.
한편 익산시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 전담 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이병렬 우석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대학 교수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 20여 명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첫 회의에서 청년 친화형 도심융합 특구 조성과 읽기 쉬운 관광 안내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익산 농업인대학이 전문농업 CEO 88명을 배출했습니다. 올해 농업인대학에는 치유농업과 시설채소, 온라인 마케팅 3개 학과에 100명이 입학해 88명이 수료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온 오프라인으로 전문 이론교육과 실습, 현장 견학 등 학과별 총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농업인대학은 지난 6일 수료식을 갖고 수료증과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받은 익산시 난임 부부의 임신 성공률이 3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최근 3년간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받은 90명 중 28명이 임신에 성공해 성공률 31.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방 난임 치료는 개인의 체질에 맞춘 한방 진료로 자연 임신을 유도하고 체내 환경을 임신이 가능한 상태로 개선하는 치료입니다. 시는 2013년부터 도내 최초로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난임 부부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원광대 산학협력단이 익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합니다. 익산시와 원광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7일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광대 산학협력단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말까지 3년간 위탁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익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 시설을 대상으로 급식 컨설팅과 식단 개발, 위생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 나눔의 날 행사가 열려 나눔 실천가 87명에게 익산 시장상이 수여됐습니다. 나눔 봉사를 실천한 13개 기관과 기업이 단체 표창을 수상했고 시민 67명과 유공공무원 7명은 개인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편 올 한 해 다이로움 나눔 곳간에는 9억 9,300만 원이 기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 마동 지역협의체 백명순 위원장이 추운 겨울을 맞아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이불 18채와 겨울용 패딩 1벌 등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한국특수가스가 10kg 김장김치 25박스를 팔봉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김치는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관내 소외계층 25세대에 전달됐습니다. 익산 낭산면 지역협의체가 대성 메디칼을 착한 기업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